당당하게 맞서겠다. 네 번째 소환 조사입니다. 이재명 대표 잠시 뒤면 이제 검찰에 출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와 이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번째 소환이고 이번엔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인데요. 이번에 핵심 쟁점이 어떤 거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첫째는 이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아파트 부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식품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였는데 이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이제 이사를 가면서 여기 이제 아파트 허가를 내주는데 녹지 지역이 있는데 이게 4단계나 상향해서 이례적으로 아파트 지을 수 있는 주거 지역으로 이렇게 해줬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관련돼서 이미 임대 아파트를 지키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민간 분양 아파트로 전환을 시켜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사실은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가서 민간인이 이익을 취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나눴어야 하는데 왜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빼버렸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좀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준 게 아니냐? 이게 뭐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백현동 개발의 어떤 쟁점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 주변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취재진들이 많이 이제 모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청사 앞쪽으로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반대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모여들면서 좀 분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SNS에 당당히 맞서겠다라는 이제 포스터에 장소, 시간 이렇게 이제 공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지지층들에게 결집을 호소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성남지청에 이제 성남 FC 관련해서 소환받았을 때는 엄청난 지지자들 모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 대장동과 유례 관련해서 할 때는 뭐 당당히 혼자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까 저희가 영상에서 봤습니다만은 공개 소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드러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소환 자체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장소와 시간을 공개했거든요. 그 자체는 이제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이 시간에 내가 가니까 뭐 여기에 좀 모여라, 그런 뭐 또 간접적인 메시지라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중앙지검 앞에도 많은 지지자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본인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이제 검찰이 굉장히 정치 조작 수사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본인을 압박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본인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자들밖에 없다. 그런 생각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오늘 공개적으로 자기의 이제 공개 소환 일정을 공개한 거죠. 검찰 이제 소환 일자 전에 이번에 이제 검찰 진술서 내용을 SNS에 공개한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나는 결백하다 이 부분에 대한 논리를 뭐 지지층에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싶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네, 뭐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일반적으로 지난번에는 한 33주에 거쳐가지고 이걸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당일날 또 공개를 했어요. 근데 33주이면 양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지지자라 할지라도 이걸 다 읽어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고요. 이번에는 지금 관련돼서 검찰의 진술서를 요약을 해서 냈습니다. 5장 정도로 요약했더라고요. 5장이기 때문에 사실 5장이면 좀 간단하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씩 이제 비판을 했어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이거 자체는 뭐 이 공개한 이 진술서 요약서는 이제 도시 지역위원장들 원내외 인사들에게 그렇죠. 다 지금 국회의원들에게 발송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보면 5쪽이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읽어볼 수 있고요. 이제 검찰의 무도함, 검찰 수사의 잘못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지적해놨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대장동에 비해서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백현동 자체에 관련해서 소환 받는 것 자체가 잘못되면 뭐 유죄가 있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조목조목 검찰의 수사 받을 내용을 반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진술서 내용도 저도 그 5장을 다 읽어보긴 했는데 이렇게 진술서 내용을 다 공개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오늘 소환 조사에서는 좀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전에 뭐 조사 받을 때도 사실 이제 진술서로 가름하겠다 해서 굉장히 이제 검찰에 좀 마찰이 있었어요. 그리고 검찰은 미리 지난번 소환 때 대장동 유례 소환 때도 뭐
질문을 200개, 150개 뭐 그런 식으로 질문서를 작성했는데 이번에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검찰이 오늘 소환을 한 번 하고요. 원래는 이제 예상하기는 한 번 더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 번에 끝내기 어려우니까 그랬는데 이제 검찰은 오늘 한 번 소환 조사로 끝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장동은 2번 했었죠. 네, 대장동 2번 했죠. 예. 그래서 아마 오늘 뭐 조사를 끝내려고 할 것이고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계속 출석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조사로서 백현동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조사 내용과 조사 시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조사 내용이 길어지면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몇 시에 조사 시간이 끝나는가는 전적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달려 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계속적으로 검찰의 진술에 대해서 내가 진술서 제출한 걸로 가름하겠다 하면 사실은 조사가 굉장히 오래 갈 수 없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묵비권 행사라고 할 수 있고 또 진술 거부권 행사로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번 출석했을 때하고 제가 볼 때는 거의 같을 가능성이 크다. 그때 언제쯤 끝났죠? 그때 그래도 밤에 한 끝나지 10시쯤 않았나요? 끝난 적이 예. 있고 한 6, 7시에 끝난 적이 있을 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간 언제 끝나냐는 이재명 대표에 달려 있는데 이제 검찰의 입장은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설사 진술을 거부하면서 계속 진술서를 대체하겠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미 마련한 그러한 250쪽의 질문은 전부 다 할 것이다. 예. 이제 그런 검찰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진술 거부권을 이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검찰 입장에서 백현동 수사를 이어오다가 이재명 대표를 소환을 했다는 건 혐의 입증에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볼 수 일단 있는 이제 건가요? 검찰은 자신감을 좀 보이고 있는 것 예. 같아요. 특히 백현동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백현동을 개발한 아시아 디벨로프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정바울. 그 다음에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던 이제 유동규의 진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성남시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로비스트인 김인섭 씨가 중간에 이제 정진상 씨의 역할을 해서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인허가를 해줬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진상 씨를 제외한 나머지의 어떤 사람들의 진술이랄지 또 성남시를 또 압수수색해서 이재명 대표가 관여한 정황 이런 것들을 뭐 잡고 있다, 확보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기 때문에 검찰은 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인허가 자체에 만약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예. 이것이 과연 이재명 대표와 연결고리가 있느냐, 그걸 이제 검찰이 어떻게 찾아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검찰은 어떻든 간에 이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는 인허가권자는 이재명 대표고 최종적으로 이걸 허가할 수 있는 사람은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어떤 형식이든지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게 이제 검찰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잠시 뒤면 이제 검찰 청사에 도착을 해서 포토라인에서 또 이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소환을 앞두고 이제 당원들에게 서한을 보내서 자신의 이제 결백함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무능한 정치 검찰의 무도함을 알려달라 이런 내용도 전했고요. 벌써 소환이 4번째다. 나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민심 이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를 좀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현 정부 감사원조차 아무런 문제도 찾지 못했지만 나중에 무죄가 나든 말든 구속영장 청구쇼에 묻지마 기소를 강행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결백하다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진술서 내용을 보니까 여러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용도 상향한 그거는 내 의지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어떻게 구체적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지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본인 입장은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게 녹지 보존지구에서 사실 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이 됐다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간업자에게 편의를 봐줘서 많은 이익을 얻게 했다. 이것이 쟁점 중에 하나인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 걸쳐 지시를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한국식품연구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뭐 업체랄지 그리고 뭐 실무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국가 정책에 이행하는 과정이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토원이랄지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거기에 응해서 해준 거라는 거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1단계에서 4단계까지 한 번에 이게
변경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식품연구원이랄지 국토부는 3단계까지 뭐 일종 주거지역 거기까지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아파트를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주거지역으로 4단계를 상향을 해줬다. 그래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전 정부와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요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대로 들어준 것이지 어떤 특혜는 없었다. 이제 그런 취지의 진술을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거죠. 네, 서울중앙지검 상황을 저희가 계속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제 잠시 뒤면 이재명 대표가 청사에 도착을 해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출석에 임박하면서 지금 청사 안팎 상당히 분주한 모습입니다. 취재진도 많이 몰려 있고요. 그리고 청사 주변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모습도 많이 보이고 보수단체 회원들도 함께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잠시 뒤에 이제 몇 분 뒤면은 이재명 대표가 바로 이제 도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검찰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법리 쟁점 다툼이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였다 이런 부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강조점이 나는 이런 한 푼 취한 게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본인은 이제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상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은 이재명 대표가 뭔가 돈을 여기서 이익을 취했다는 그건 아니거든요. 만약 이제 여기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특혜를 주고 뭐 1원이라도 가져갔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뇌물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뇌물죄를 조사하는 게 아니고 왜 당시에 이 용도에 대해서 아파트를 지려고 했던 아시아 디벨로퍼에게 왜 특혜를 줬냐는 거고 예. 특혜 과정에서 보면 사실은 이 아시아 디벨로퍼가 한국식품연구원하고 매각과 관련해서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번이나 걸쳐서 이제 성남시에 용도 변경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런데 2번은 거절해요. 그런다가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에 선거대책본부장을 했던 김인섭 씨, 김인섭 씨를 영입해요. 예. 그래서 영입하면서 이제 이듬해 용도 변경 허가가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김인섭 씨는 이재명 대표 이제 측근 중 측근이라고 하고 있는 정진석 씨가 굉장히 친하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예. 같이 뭐 110회 이상. 잠시만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청사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지지자들 앞에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어떤 얘기를 할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현장에 계신 시민 여러분, 먼저 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 조금 조용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삶이 어려울 때 정치가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국민의 걱정거리를 덜어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정치가 국민들을 걱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이 어려운 삶을 제대로 바꿔내지도 못하고 정쟁으로 이런 험한 모습 보여드려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벌써 4번째 소환입니다.
저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정권의 무능함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는 죄를 조작해서 뒤집어 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아니겠습니까? 저를 향한 무자비한 탄압은 이미 예정했던 일이라 놀랄 일도 아닙니다만 국민들의 삶은 너무 나빠지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대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수백 명이 이유도 모르고 목숨을 빼앗겨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불안한 나라,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 통치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가 만연한 나라, 자유의 이름으로 각자 도생이 강요되는 벼랑 끝 사회, 국민들은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안 보는 것이 이 힘든 하루를 견디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탄식,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한탄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가 고개를 들기가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게 저의 부족함으로 이 검찰 독재 정권을 탄생시켰기 때문이라는 자책감이 너무도 무겁게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역사는 더디지만 전진했고 강물은 굽이쳐도 바다로 갑니다.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달도 차면 기울고 화무도 시비롱입니다. 어떤 혼란이 벌어져도 진실은 드러나고 국민은 승리합니다. 왕정시대 왕들조차도 백성을 두려워했고 백성의 힘으로 왕정을 뒤집었던 것처럼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정권은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집단 지성체로 진화해서 세계사에 유례없는 무혈 촛불혁명을 완성했던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다시 떨쳐 일어나서 국민이 주인은 민주공화국 다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정권의 이 무도한 폭력과 억압은 반드시 심판받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가 권력가의 욕망수단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한 헌신이라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더 나은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정치의 역할입니다. 저는 권력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권한을 원했습니다. 저에게 공직은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책임과 의무였습니다. 위임받은 권한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티끌만큼의 부정이라도 있었으면 10여 년에 걸친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권력의 탄압으로 이미 가루가 돼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비틀어진 세상을 바로 펴는 것이 이번 생에 저의 소명이라 믿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굽힘없이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기꺼이 시지프스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개가 걷히면 실상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가리려고 애를 써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까짓 소환조사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습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합니다. 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십시오.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폭정에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온 국민이 힘써 만든 선진강국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 넓게 퍼진 이 공포감과 두려움이 투쟁의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리고 공포 통치를 종식하고 민주정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희생제물이 되어 주겠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역사와 민주주의가 전진해 왔던 것처럼 쓰러진 저를 디딤돌 삼아서 더 많은 이들이 어깨 걸고 전진해 갈 수 있다면 이건 역시 국가와 국민에 대한 기여와 헌신 아니겠습니까? 검사 독재 정권은 저를 죽이는 것이 필생의 과제이겠지만 저의 사명은 오로지
민생입니다. 이재명을 죽여도 민생을 살리십시오. 아무리 이재명을 소환해도 정권의 무능과 실정은 가릴 수 없습니다. 국민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권의 국가 폭력에 맞서서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소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4번째 소환에 출석해서 지지자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억압하는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 소환 조사 100번이라도 내가 당당하게 받겠다. 사익을 취한 적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장 심사 관련해서도 만약에 조작 수사로 영장이 청구된다면 영장 심사를 내가 받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를 다 알고 있다. 이것에 이용당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청사 앞에서 지지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힌 뒤에 지금 청사 안으로 이재명 대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사 바로 앞에 지금 기자들이 있는데요. 거기 포토라인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제 SNS에 당당하게 맞서겠다 포스터를 올려서 일자와 장소도 이제 공개하면서 오늘 지지자들도 이제 많이 모인 것 같은데요. 지지자들 앞에서 메시지를 전한 것도 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검찰과 현 정권과 한판 승부를 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얘기는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 이제 당 대표로서 어떤 검찰에 대한 비판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해온 내용들이라서 뭐 크게 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렇지만 현 검찰 수사의 무도함, 조작 수사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고 싶다는 그런 의미가 첫 번째 있고 이제 두 번째 오늘 저 지금 연설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이제 불체포 특권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사실은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저는 이제 교섭단체 연설에서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법원에 가서 이제 당당히 심사를 받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지금 차에서 내리고 있는데요. 이제 취재진들이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할지 좀 보겠습니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런 무도한 일을 벌인다고 이 무능한 정권의 정치 실패, 민생 실패가 감춰지지 않습니다. 네, 질문 하나만 받아주고 가시죠. 오늘 조사도 서면으로 가능하신가요?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포토라인에서는 긴 얘기를 하지 않고 짤막한 메시지만 남기고 지금 들어갔습니다. 지지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뭐 가름하겠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아니, 생각보다 지지자들 입장 앞에서 상당히 많은 네, 말을 했어요. 10분 정도 발언을 예, 예, 했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 들어가는 예. 거거든요. 그렇지만 본인의 혐의와 관련해서 굉장히 검찰의 수사는 무도하다. 이걸 얘기하는데 지금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교섭단체 연설 뭐 그 정도의 수준의 얘기가 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불체포 특권과 관련된 부분이 이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검찰에서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겠다고 하면 예. 사실 국회에 불체포 특권 가결 부결의 문턱을 하나 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법원에 이제 영장 심사를 받게 해서 거기서 영장이 발부대로 하는 것이 이제 검찰의 의도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일단 뭐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숨지 않겠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좀 약간 문제는 있죠. 뭐냐면 이제 정기국회단 말이에요. 9월은
그런데 아마 이제 8월 달에 예. 검찰이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영장 청구를 한다고 하면 대북송금하고 오늘 조사받고 있는 이제 백현동을 묶어서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병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근데 예. 백현동 관련 수사는 오늘 조사를 끝낸다 할지라도 그다음에 이제 대북송금이 남아 있고 예.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느냐, 예. 아니면 뭐 묵인했느냐, 승인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지금 아직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고 물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긴 했는데 과연 이게 번복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사실 재판을 2번이나 했는데 예. 재판이 뭐 파행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뭐 법정에 나타나서 굉장히 말싸움을 했었고 두 번째는 또 이제 변호사와 관련돼 가지고 또 재판이 파행이 됐어요. 그래서 다가오는 이제 22일 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파행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걸 전제로 해서 그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보고를 했다는 내용이 법정에서 확실하게 되면 그다음에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거예요. 소환해서 이제 관련된 조사를 한 다음에 이걸 같이 묶어서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지금 검찰에서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앞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밝힌 바 있고 오늘은 지지자들 앞에서 영장 청구 이거 조작 수사지만 영장 청구하면 난 영장 심사를 받겠다. 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서 당을 분열로 이끌려는 그런 검찰의 꼼수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영장 청구를 할 경우에는 표결을 하게 되는 게 법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정기국회 때는 예. 단시 표결해야죠. 예. 그래서 본회의에 부의된 후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이제 표결을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예. 지난번에 대정동 관련해서 영장이 청구됐을 때 아슬아슬하게 부결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이제 두 가지의 어떤 선택지를 가지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정말로 정기국회 때 영장이 청구돼서 표결을 거치는데 만에 하나 이제 가결이 돼버리면 본인의 이제 정치적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결이 돼가지고 법원에 가서 영장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사실 본인이 입은 그런 상처는 이제 치유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포기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기 때문에 또 이걸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계속 가게 되면 설사 검찰의 수사가 무도하고 조작이다 할지라도 예. 지난번에 이제 불체포 특권을 때 민주당 내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불체포 특권을 일부는 포기하는데 그것이 정당한 수사를 전제로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정당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는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예. 정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장 심사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영장 심사 자체를 받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볼 때는 본인에게는 오히려 실보다는 이제 득이 많다 이런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청사 안으로 들어갔고요. 본격적인 릴레이 조사가 시작될 텐데 끝으로요. 핵심 혐의가 배임 혐의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리 다툼이 어떻게 펼쳐질지 이 부분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첫 번째는 왜 이례적으로 용도 변경을 해줬느냐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김인섭이라는 이재명 대표와 측근이 로비스트로 어떻게 보면 영입이 되면서 정진상을 통해서 이런 인허가가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제 검찰의 시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원래는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사실은 중간에 이제 이 유동규 씨의 진술을 하면 중간에 갑자기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를 했다는 거거든요. 배제를 한 이유 자체는 개발공사가 들어가면 민간업자의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을 배제시킨 것이 아니냐. 근데 물론 이재명 대표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원래부터 들어가기로 돼 있는 거 아니고 의무가 아니다.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하고, 근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다. 근데 이건 또 유동규 씨 진술과는 좀 배치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럼 배임의 이익이 얼마냐. 예.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산정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감사원에서는 3,142억 정도의 이득을 가져갔다는 거고 그중에 10% 정도는 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가서 민간 합동으로 했으면 뭐 손해를 보지 않았을 거라는데 실질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제가 됐기 때문에
그의 10%를 한 300억 정도는 뭐 성남시가 손해 본 게 아니냐 이런 취지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래는 이 부지가 임대 아파트를 건설하게 돼 있어요. 100%. 근데 임대 아파트는 사실은 10%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러면 임대 아파트를 건설을 많이 할수록 민간업자가 가져가는 이익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왜 임대 아파트를 뭐 굉장히 현격하게 비율을 줄였느냐. 이제 이 부분이 오늘 뭐 가장 큰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다시 한번 결백을 주장했고 검찰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또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